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프로포폴 불법 처방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3년 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종선 데일리안 문화부 선임기자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이제 그 배우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투약 논란으로 의료기관의 이 프로포폴 불법 처방 문제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상태죠. 예. 현재 프로포폴 불법 처방 실태,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얼마나 심각한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한 두 가지 먼저 연도부터 제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아마 프로포폴이 이제 우리가 향정이라 그러죠. 이제 예. 의료용 마약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지정되더라도 병원 안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모르니까 2018년에 만드는 시스템 이름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이런 마약 관련된 의료품을 소비했을 때 어떻게 소비되고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를 다 체크를 하는데 예. 이 시스템 때문에 지금 51명,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아인 씨 이외에 한 51명 정도가 이런 어떤 불법 의료용 마약을 투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네. 방금 리포트에서 나왔다시피 2019년에는 다시 55곳이었는데 2022년에는 9곳으로 불법, 90곳으로 불법 투약했는 어떤 병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나올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가장 좀 이제 심각하게 보는 게 의사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의료용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이 한 8천여 명 가까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네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어떤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료계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셀프 처방도 조금 자제해야 되고 그걸 같이 스크리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의료기관이 지금 2019년에 55곳에서 지난해 90곳으로 3년 만에 63% 늘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런 가운데 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모발에서도 대마와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3의 마약 성분 이게 또 나왔어요. 제3의 마약 예, 성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예. 무엇인가에 예. 대해서 좀 많은 이제 주위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수사의 과정 속에서 나와서 예. 이 부분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마약류라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마약이라는 거는 뭐 아편, 양귀비 그리고 향정이라고 해서 이게 필로폰 그리고 마지막 대마인데 사실 한 대마는 소변 검사에서 나왔고 프로포폴은 머리 쪽에서 나왔는데 그 관련 속에서 머리에서 또 다른 마약류가 지금 검출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네. 사실 뭐 프로포폴 정도는 뭐 정말 치료를 위해서 뭐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 마약은 다른 나라에서 뭐 합법화된 나라에서 옆에 있다 보니까 마약 성분이 있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제3의 마약은 전혀 그거와 관계없는 부분이라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꿈을 심어준 또 하나의 우리나라 배우인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 부분은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유아인 씨가 출연한 영화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영화 중에서 승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 상반기에 개봉 예정이었어요. 네네. 이 바둑의 전설이죠. 조훈현 선수, 이창호 선수의 얘기를 다루는데 여기서 이창호의 이 유년 시절 좀 젊었을 때 모습을 유아인 씨가 연기를 했던 겁니다. 하다 보니까 예. 지금 바둑 팬들이 개봉 연기해라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종말의 바보라는 OTT 드라마도 있는데 예. 사실 여기에는 스타 배우라고 할 만한 게 유아인 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보셨던 지옥 2편을 촬영해야 되는 6월쯤에 촬영 시작한다 했었는데 이것도 힘들어지게 됐고 예. 사실 광고계는 일찍이부터 좀 손절하는 모습으로 광고를 내리기도 하고 다시 보기 뭐 영상 이런 거 삭제하기도 했는데 네네. 이제 보면은 이렇게 스타일수록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면 예. 그 여파가 상상할 수 없이 넓어지기 때문에 스타들의 어떤 생활에 대한 자기 각인 이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재벌그룹 3세의 마약 스캔들도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네,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지금 검찰에 구속됐어요. 네, 뭐 사실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리딩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 그리고 또 굴지의 어떤 기업에 있는 3세들이 이런 마약을 하는 게 뭐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오너가 사실 우리나라는 그 오너 체제잖아요. 어떤 전문 어떤 사장이 가는 게 아니라 오너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 기업의 오너가 되면 굉장히 리스키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와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마약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대마라든가 아편 이외에 또 다른 마약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하고 있고 합성 마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가장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그 기업에 있는 3세들이 마약을 하는 특징이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을 끌어당겨와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연대를 만들어가는 형태의 마약 소비가 좀 보이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사실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만큼 정말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켜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 스파이크 씨가 또 대마초에 필로폰까지 과거 3차례나 전과가 있었는데도 집행유예였어요. 근데 좀 말이 많아요. 예, 저도 이 판결 보고 되게 좀 이렇게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는 방법이 있다. 적극적인 수사에 협조가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어떤 연예인들이나 재벌 3세들이 마약하는 게 자기 혼자 마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당겨 와서 마약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돈 스파이크가 스스로 소비자가 아니라 그 마약을 사서 다른 사람에 공급하는 역할도 보였는데 그럼 공급하다 보면 A, B, C, D, E, F라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좀 완화된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판결 아니냐. 수사에는 필요하지만 그 양형의 혜택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또 한편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32조 원을 웃도는 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습니다. 가스공사도 미수금 9조 원에 육박을 하면서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도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거 되게 마음이 아프죠. 사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파니까 적자가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연료비,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비가 올라갔으면 그 전기비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전기비가 안 올리다 보니까 그 전기를 만드는 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왔다가 그걸 굉장히 싸게 팔다 보면 당연히 미치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어떤 그 전기료를 올렸어야 되는데 전기료를 지금까지 못 올리고 있고 지금 당장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국민들 저항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가스공사도 사실 비슷한 모습인 거죠. 그 가스공사가 가지고 있는 미수금이 굉장히 많다는데 지금 또 가스공사의 금액을 올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가장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는 이익을 주면서 이런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적자도 좀 메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물가 상황도 좀 심각한데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상황이 좀 이러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탁월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국민들이 저항감이 없는데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어떠한 방법을 고민해서라도 집단지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분명히 취약계층들한테 어려울 수밖에 없고 중산층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적자를 메우면서도 국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트롯 2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번 주 발표된 이 응원 투표 결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안성훈 씨. 3주 연속 1위네요. 3주 연속 1위고요. 2위는 또 김용필 씨가 차지를 했습니다. 조금씩 업앤다운이 있는데 박지현 씨라든가 그 진혜성 씨는 조금 순위가 내려갔고 대신 또 나상도 씨라든가 최수호 씨는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안성훈 씨가 이렇게 3주 연속 1위를 하고 이 시청자 힘을 받으면서 지금 본선 4차전에서 준결승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주에는 1대1 라이벌 매치에 돌입하면서 또 한 번 화려한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10년지기 우정의 안성훈 씨와 진혜성 씨의 라이벌 매치가 특히 눈길을 끌었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트롯 최강자들의 대결인 만큼 우열을 좀 가리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지난주 대장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안성훈 씨, 이번에는 1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꼴찌를 했기 때문에 더 절치부심해서 1위를 차지했는데 저는 또 안성훈 씨가 정말 쌈딱이구나 느낀 게 사실 시즌 1에서 이찬원 씨한테 졌으면 좀 상대적으로 수월한 상대를 택할 만한데 지난번 박서진 씨, 이번에는 타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한 진혜성 씨를 택했잖아요. 무려 받은 점수가 1278점. 그렇게 해서 1위를 한 건데 지금 보셨지만 본인이 시즌 1에서 졌던 이찬원 씨의 이 시절 인연을 불렀어요. 야, 이찬원 생각나지 않는다 할 만하게 정말 이찬원을 넘어서는 그런 또 만만치 않은 무대를 보여줬고 진혜성 씨도 이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사랑하러 1231점 을 받았어요. 그럼 안성훈 씨가 무려 47점이 높아요. 그럼 우리 진혜성 이제 못 버는 거야? 아닙니다. 요번에 16명은 1위부터 16위를 해서 10명 탑 10에서 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혜성 씨도 안성훈 씨보단 점수가 떨어져서 4위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4차전에서 1라운드 이 데스매치 점수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모한 쌈딱이 아니라 실력 있는 쌈딱인 건 맞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롯 천재 박성훈 군과 또 방구석 꺾기 요정으로 불리는 송도영 군의 리벤지 매치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아주 팽팽했는데 무대 직접 보고 오시죠. 오늘 무대 이길 생각 꿈도 꾸지 마. 오늘도 집으로 잘 도착했다 말해요. 잘 가. 울다가 지친 날이 그 언제던가 떠나올 때 눈물 짓던 어머니 모습 저녁 달도 홀로 지는 이북 하늘에 뜬 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아이고 허리야.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뭐 어린 나이 치고 잘한다가 아니라 그냥 잘한다. 무조건 잘한다. 아주 잘한다. 최고다. 저희 어릴 때 누가 잘하나 뭐 이런 노래 방송이 있었는데 뭐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의 저 노래 실력 보셨죠? 이게 1200점대에서 10점 차. 어떻게 보면 정말 간발의 차로 한 사람이 이겼는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두 사람이 나왔는데요. 한 사람은 저번에 송도연에게 이제 패배를 했는 박성훈이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나도 압도적으로 너를 이겨보고 싶다. 이런 얘기했는데 두 사람이 노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군이 1237점. 그리고 송도영 군이 1227점, 10점 차이로 박성훈 군이 이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주면 준결승 진출자들 계속 가려질 텐데 관전 포인트 뭘까요? 지금 이번에는 자기 노래로 이제 혼자 노래 불러서 데스매치 했죠. 다음번은 한 곡으로 두 사람이 불러서 한 곡 대결을 하는데 지금 1위에서 10위 마지막 끝이 윤준엽 씨예요. 그럼 11위부터 16위 저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100여 명 중에 올라온 16명이거든요. 한 곡 대결에서 어떻게 순위가 바뀔지 모르고 11위에서 16위에 사실은 인기 투표 3위 나상도 씨, 6위에 송민준 씨가 있어요. 시청자 힘 받는 만큼 또 다 모두가 힘을 내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